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특별법 중에 마지막 부동산 실명법을 보겠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도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가 꼭 나오고 문제가 약간 어려운 편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은 대학에서도 잘 강의하지 않아가지고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를 보시면 복수 정답이 두 번이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 내기도 까다롭고 잘못 내면 답이 두 개 되는 경우 많고요. 어떤 때는 최근에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200페이지 부동산 실명법.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부동산 실명법은 나오기는 꼭 나오는데 1교시 중에서 거의 80번이 나오기 때문에 대개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찍는다는 얘기죠. 그러지 마시고 꼭 나오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거는 우리 실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셨죠? 제가 도표도 그리고 그림도 그려서 여러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를 했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교재 200페이지 보십니다. 부동산 실명법. 여러분 아시죠? 금융실명제. 내 예금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부동산 실명법도 내 부동산은 내 앞으로 등기하라. 그게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을 금지하죠.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을 앞으로 등기 넘기는 것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앞으로 청문회 같은 게 있는데 그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등기를 넘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은 그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이고요. 외부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내부적으로 신탁자, 외부적 수탁자인데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건에 관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실권리자,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으로 하는 것이죠. 특히 법에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도 모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 법조문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무효로 하고 있고요.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물권 변동도 역시 무효로 봅니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은 무효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명의신탁이 있어서 상대방 당사자, 즉 매도인이 선인 경우는 보호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사망 보시면 제1항 및 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행하지 못한다. 여기가 시험 많이 나오죠. 이때 제3자라는 것은 선악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행하지 못한다. 즉 명의신탁을 했다가 수탁자가 남에게 팔아버리면 소유권을 뺏긴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리고 제3자에 행하지 못한다. 특히 제3자는 바로 봅니다만은 선악 구분하지 않고 보호된다는 거 말씀드리죠. 내용은요. 적용 제외 유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가상신,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이미 배웠죠. 소유권 넘겨주는 거 가등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호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개인이 소유하면서 등기만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소유적 공유라고도 하고요. 이 경우는 당사자 간에는 분할 청구권이 못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서로 소유권을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도 적용 제외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자세히 안 나오니까 양가상신, 적용 제외라고 해서 유의한 경우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 등기는 그대로 보호된다는 거. 이 네 가지는 완전 유의합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제한적 유의도 있죠. 종배중이라 해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는 부동산 실명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 세금 포탈 등의 목적이 없을 때 한해서. 그리고 아까 양가상신은 항상 적용되지 않고 즉 유의하고 종배중 같은 경우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세금 포탈 등의 목적이 없을 때만 유의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부분은 법률은 부부, 즉 혼인신고가 된 부부만 말하고요.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되는데 사실혼 부부가 혼인하면 그때부터는 유예가 됩니다. 불속이라는 얘기 중요하고요. 일단 유예가 되면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유예이 된 경우는요. 배우자 일방이 사망으로 해소되어도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자, 완전 유예한 거 양가상신, 제한유효, 종배정. 완전 유효, 양가상신, 제한적 유효, 종배정. 근데 효력및 판례를 보시면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뭐죠? 가등기 담보.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물권에서 배웠던 소유권 이전 정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배웠죠?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물권 변동도 무효인데 누구에게? 제3자에게 행하지 못한다. 어떤 제3자? 선악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행하지 못합니다. 선악 불문하고요.
좀 전에 봤지만 이때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 선인 경우는 그대로 보호되죠.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보 목적 가등기는 유효, 그러나 물권법에서 청권 보존을 한 느끼는 무효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제3자 모든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모든 사람에게 무효 조장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나오죠. 선악 불문하고 제3자는 무조건 보호된다는 거. 자, 바로 제가 해놨습니다만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변동도 무효인데 누구에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웠지만 보통 제3자는 선에는 보호되고 악에는 보호되지 않잖아요. 여기는 선악 불문하고 모든 제3자가 보호된다는 거. 그래서 마치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적거담 무효고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를 하더라도 이것이 746조의 불법은 금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을 한 사람은 부당이득 소유권에 의해서 돌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103조 위반 즉 반사회적 범죄는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여기는 돌발할 수 있다는 거. 즉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03조 위반 정도는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비교적 사본 판례도 중요한 판례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제3자가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명의신탁자는 타유점이죠. 우리가 타유점이 많이 배웠죠. 분묘기주권자, 명의신탁자, 임차인 등등 있었죠. 따라서 자주점유를 요하는 시효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에 타더라도 점유 자체가 타주점유로 시효치 등기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면 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지는 유효를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면 해지는 할 수 없다. 공동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는요. 분할은 인정되지 않고 지분을 집중시켜서 단독 소유를 하는 건 인정된다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본 적이 있죠. 자, 5번, 6번, 7번도 자주 나오는 판례고요. 여러분들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바로 문제집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다 풀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안 풀려.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를 보시고 풀어보시면 웬만한 문제 다 풀립니다. 제가 기출문제 또는 모든 교재를 다 참고해서 내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 간, 갑을 간의 명의신탁이 있어서 약정 무효인데 소유권 여전히 신탁자 갑에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신탁자 갑은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말청구 또는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배웁니다. 종종 명의신탁이 유효하면요. 그러면 등기 추정력, 원래 추정력이 있으니까 종종 재산을 종손 이름으로 이전등기했다는 얘기죠. 명의신탁. 그럼 일단은 종손이 등기가 있으니까 종손의 재산으로 추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신탁자 즉 종종 쪽에서는 수탁자 종원에 대해서 명의신탁에 의한 계약을 주장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뜻 되겠네요. 자, 판례를 좀 보고 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이제 시행되고 일정 기간에 유예 기간을 줬죠. 유예 기간 내에 등기하지 않았다. 그럼 무효입니다. 무효.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기간 경과에는 해질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없고요. 그죠? 해질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양자간 명의신탁, 즉 갑을 간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을이 신탁 재산을 처분하여 제3자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연히 다시 수탁자가 부동산을 다시 취득해도 명의신탁자는 이전 등기 청구하지 못합니다. 일종의 언패물 법칙 비슷하죠. 차단이요. 일단은 제3자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이후에 수탁자가 우연히 그 땅을 다시 취득해도 명의신탁자는 이걸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 그런 뜻 되겠습니다. 비교적 2번도 중요한 판례이고요. 계약 명의자, 명의수탁자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신탁자다 그런 경우는 3자 명의신탁, 다시 말해서 중간생략 명의신탁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명의자 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 매수인이 신탁자다 그런 경우는 중간생략 명의신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중간생략 유형에서 유예기한 경과 후 의뢰 처분으로 병이 취득합니다. 선악 불문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원수이자 매도인은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배상 청구하지 못하고요. 4번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기 있는 판례들은 시험에 다 출제되었거나 또는 출제가 아주 예상되는 판례들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어려워하시는 분은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문제집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문제집도 좋은데 주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으로 다 풀린다는 거 제가 좀 이따 이제 도표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중간생략형에서 유예기한 경과 후
원래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즉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데, 수탁자가 자기 임의로다가 신탁자에 주는 것은 인정합니다. 유예합니다. 그래서 원래 갑이라는 신탁자는 A를 대위, 즉 원소유자를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수탁자가 자기 스스로 썼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다. 근데 이 최근 판례인데, 사실은 횡령죄는요 형법 문제라 우리와는 관련 없는데 그래도 요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간생략형에서 명의 수탁자는요 명의 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아니다. 따라서 명의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한 자에게 인정되는데, 이 경우는 명의 수탁자는 명의 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판례고, 이거 유명한 판례입니다. 2016년 판례인데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형법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제가 6번을 해놨습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 이외에는요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의 약정을 하고 수탁자가 직접 매수인으로서 선의 제3자, 즉 A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걸 뭐라 하죠? 위임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형 명의신탁 그러는데요. 이미 시행 이후에는요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수대금을 청구해야 되지 부동산 자체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판례가 나와 있죠. 7번도 아주 중요한 판례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좀 쉬다가 도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